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4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 블랙앱 칩 과열 논란이 지금 있거든요. 블랙앱 칩의 과열 논란에 대한 내용 통해서 AI 반도체 시장의 변수와 TQ를 제가 모아가는 이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죠. 블랙웰의 과열 문제에 대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 볼게요. 이 소식은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어떻게 보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죠. 특히 나스닥100 지수를 3배로 추정한 레버리지 ETF TQ의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죠.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우선 보겠습니다. 다우산업 42,297.12포인트로 플러스 0.86% 상승, 나스닥 종합은 하락했죠. 19,088.1포인트로 마이너스 0.38% 하락, S&P 500 같은 경우는 5,836.22포인트로 플러스 0.16% 상승했습니다. 니케이 영국은 하락을 했고요. 상해 종합 프랑스, 항생 독일은 상승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트럼프 취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한 취임을 앞두고 들썩이는 트럼프 미디어, 그리고 주춤한 강달러와 미국의 물가 대기, 환율이 1463.2원으로 하락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여러 고객사잖아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최대 고객사인데 블랙웰이 이제 가열 문제로 주문을 연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S&P 500 맵을 좀 살펴보니 대다수의 종목이 혼조세를 보였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42% 하락, 애플도 마이너스 1.03% 하락, 아마존도 하락했고요. 테슬라 2.17%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97% 하락, 반면에 AMD는 1.1% 상승했고 브로드컴도 상승했고요. 구글, 메타 하락했음을 보실 수 있고요. 피어그리드 인덱스 보면 현재 공포 구간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좀 상승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어제만 해도 익스트림 피어였는데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블랙웰 칩 과열 논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월봉 차트 보시면 2025년 1월 1일 최고점 153.69달러를 한 주당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안 좋은 음봉이 나왔죠, 지금. 여기 5월선을 찍고 다시 올라가긴 했으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월봉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10선, 10월선까지 찍고 이렇게 반등할지 아니면 최악은 여기 20선, 20월선까지 또 찍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조정 구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 말아 올리지 않는 이상요. 말아 올려서 만약에 이 정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또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겠죠.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RSI 봤을 땐 지금 과열 구간이니까 만약에 엔비디아 투자하시려면 좀 더 이 앞으로 어디까지 교정받고 올라갈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최근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야심작이죠. 최신 AH 블랙웰에서 과열 문제가 발생해서 일부 주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신차에 엔진 결함이 발견된 것 같은 그런 상황.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렉은 칩, 케이블, 기타 장비를 담고 연결하는 중요 장치잖아요. 이 렉의 첫 트러블에서 과열과 칩 간 연결 방식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게 되었고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지금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블랙웰 칩의 특징과 과열 문제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블랙웰 칩은 이전 세대인 호퍼 칩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AI 칩으로 기대를 모았죠.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압도적인 성능의 향상, 과열 문제 발생 원인 분석, 칩 간의 연결 방식 문제. 한번 보시면 블랙웰은 무려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했습니다. 엄청나죠?
호퍼 800억 개, 호퍼의 2배가 넘는 집적도를 자랑하는 엄청난 그런 반도체입니다. 또한 더 적은 비용과 에너지 소비로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형 AI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았죠. 마치 이전 세대 슈퍼카를 어떻게 뛰어넘는 하이퍼카 같은 성능을 목표로 한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엘 칩의 과열 문제는 높은 집적도와 향상된 성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보이고요.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고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는 곧 더 많은 열 발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칩의 성능 저하라든가 심지어는 혼선까지 초래할 수 있겠죠. 고성능 엔진이 냉각 시스템 문제로 과열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고요. 과열 문제와 함께 칩 간의 연결 방식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는 렉 내부의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교통 체증이 발생한 거죠.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요 고객사들 반응이 어떨까요? 블랙엘 칩의 과열 문제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구글, 메타 플랫폼 등이 있죠. 빅테크 기업들인데,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엔비디아 블랙엘 GB200 렉에 대한 주문을 일부 취소했다고 합니다. 연기도 했고요. 이들 기업은 각각 100억 달러 상당의 블랙웰 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주문 취소 및 연기로 인해서 엔비디아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타격이 있고요. 기존 칩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부 고객들은 블랙엘 칩 대신 안정적인 기존의 성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기존의 AI 칩을 요청했다고 하고, 특히 챗GPT 개발사죠. 오픈 AI의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5만 개 이상의 블랙엘 칩이 장착된 GB200 렉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납품이 지연되자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전 세대 엔비디아 호퍼 칩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엔비디아가 단기적인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신제품 출시가 지연돼서 만약에 경쟁사들이 더욱 성능 좋은 제품을 내놓는다. 물론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내놓는다 하면 이제 시장을 뺏기는 그런 상황도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응, 시장 반응 분석을 보면 엔비디아는 블랙엘치 과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엔비디아는 과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겠죠. 그리고 젠슨왕 CEO의 과거 발언을 좀 재조명해 보면, 젠슨왕 CEO는 지난해 11월 블랙엘 칩으로 지난해 4분기 동안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당초 목표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과열 문제로 인해서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지론이고, 주가 하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죠.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치 기업의 악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영향도 있죠, 지금. 미국 정부가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한 점도 엔비디아에겐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이 최대 시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우려.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 한번 보면, 우선 블랙엘 칩의 과열 문제는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의 기회가 되겠죠. 뭐 AMD나 인텔 같은 경우. 그리고 고성능 AI 칩 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엘 칩의 과열 문제는 고성능 AI 칩 개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냉각 기술의 중요성도 부각돼서 이번에 이런 과열 문제에 대해서 냉각 기술이 어떻게 효율적인 그런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지도 하나의 어, 뭐 요소가 되겠죠.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중요한 또 경쟁 요소가 되겠죠. 나스닥 지수 및 TQ 투자 전략을 한번 보면, 우선 TQ에 대해서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랑 비슷한 그런 형국입니다. 최고점을 2024년 12월 1일 찍고 하락을 했고 이 5월선을 찍고 다시 음봉으로 아직 있긴 있는데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지금 5선 찍고 양봉으로 이렇게 해서 직전 정고점을 다 돌파하면 또 이제 새로운 시세 그리고 여기를 또 이제 돌파하면 진짜 새로운 시세가 나올 건데요. 아직은 이 여기를 돌파하긴 했으나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10월선, 20월선 역시나 똑같이 엔비디아처럼 10월선 찍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 20월선 찍고 올라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상황. 최선은 양봉으로 다시 마무리가 돼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떨어져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뭐 이런 폭락이 와도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죠. 그리고 하지만 지금 RSI가 좀 과열된 상태죠. 좀 과열됐다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엘 칩의 과열 문제는 나스닥100 지수, 특히 엔비디아의 비중이 큰 PQ 투자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 같은데 우선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을 대비하시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AI 산업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하시고 철저한 비중 관리 및 분할 매수책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변동성 가진 TQ에 투자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철저한 비중 관리 필요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도 필요하고요.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매주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의 과열 문제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AI 산업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밝습니다. 반드시 엔비디아가 이 과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각국의 정부의 AI 투자 확대라든가 AI 기술의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산, AI 모델의 지속적인 발전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스닥100 지수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폭락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악재가 비록 엔비디아에서 터졌지만 잘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